맛있는 와인을 추천하듯 우리 주변의 명작을 선정해서 앞 이야기, 뒷 이야기, 왼쪽, 오른쪽,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쏙쏙쏙 맛있게 전달해드리는 명작 소믈리에. 오늘의 분야는 미술입니다.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이정민 학예사님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정민입니다. 현대 미술을 손쉽게 또 재밌게 잘 풀어내신다고 소문이 났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그 현대미술을 다루면서 어떤 제 목표라고 할까요? 현대미술을 아주 쉽게 전달해주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. 혹시 가지고 계신 큐카드도 뭐 현대 미술 중에 하나입니까? 처음 보는 거라서. 아, 네. 이거 어제 제가 그 예술 활동을 좀 했는데요. 간밤에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아, 또 거의 뭐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셨나요? 네. 네. 끝나면 혹시 기증하실 생각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오늘 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학예사님, 오늘 준비하신 작품 감이 옵니다. 네. 현대 미술입니까? 아, 오늘은 현대미술은 아니고요.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작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떤 명작입니까?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마술사 앙리 마티스의 말년 작품인데요. 푸른 네. 누드라는 작품입니다. 우리가 마티스 하면 그 야수파를 빼놓을 수가 없죠. 그 마티스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미술사죠. 이 야수파 또는 그 포비즘이라고 하는 건데요. 야수파라고 하면 미녀의 야수에서 그 뭐지, 거친 야수를 거친 말씀하시는 야수. 거예요? 그 때는 1905년이었어요. 마티스가 동료들이랑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평론가가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성난 야수 같다. 그 표현에서 이 20세기 아주 중요한 미술사죠. 야수파가 탄생하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뭐 분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성난 사람처럼. 네, 강렬한 원색, 어떤 대담한 선, 그리고 어떤 형태의 좀 투박한 형태 이런 것들이 야수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면 우리가 그 야수파 전성기 때 마티스 작품 하나를 보시겠는데요. 네. 그 1906년도에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입니다. 언뜻 우리가 이제 상상 속의 어떤 그 지상낙원,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. 아, 맞아요. 딱 에덴 동산 같았어요. 뭔가 네. 좀 자유롭고 그렇죠. 싱그럽고 분위기가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색채와 자유로움, 그다음에 그런 붓질 이런 것들이 바로 야수파의 전형이고 또 마티스 그림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티스는 평생 색채를 연구를 하고 이제 빛을 이제 연구를 했죠. 그런 걸 통해서 마티스는 어떤 그림을 도대체 그리고 싶어 했을까?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까요?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봤듯이 뭔가 좀 거침없고 네. 뭐 자유스러운. 네, 그 마티스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꿈꾸는 미술은 아무 근심 없이 몸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안락 의자 같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마티스 작품을 보면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. 아, 어쩐지 제가 뭐 사실 미술은 잘 모르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약간 생각 없이 약간 좀 힐링하면서 볼 수 있는. 네, 그게 바로 마티스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라는 예. 거죠. 그럼 여기서 이 우리가 이제 마티스랑 항상 같이 이야기가 되는 20세기 최고의 미술계 라이벌. 압니다. 정답. 정답? 피카소. 네, 맞습니다. 마티스가 어떤 미술에서 색채를 해방시켰다면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죠.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평생을 이제 교류를 이어왔어요. 누가 더 형님이에요? 마티스가 한 10살 정도가 더 나이가 많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런데 이제 그 마티스는 프랑스 북부 출신이고 법대를 나오고 아주 수트를 항상 빼입고 안경을 낀 굉장히 이지적인 이미지였고, 젠틀하고. 네, 또 작업실은 항상 정돈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부류였다면은 이 피카소는 어떤가요? 피카소는
왠지 정리 안 했을 것 네, 같아요. 아주 자유분방한 그 프랑스 남부에 빛이 많은 나라의 이제 출신이고, 그리고 피카소의 작업실에는 언제나 그 연인들의 그 흔적들이 가득했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많죠. 네.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신을 제외하고 내 그림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. 바로 피카소다. 아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마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리고 또 피카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, 내 그림의 형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마티스다. 나의 영원한 멘토, 라이벌이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라이벌이긴 하지만 서로를 또 인정을 했네요. 그렇죠. 서로의 길은 달랐지만 어떤 예술적 동반자로 이 20대를 풍미한 두 사람입니다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티스가 또 병상에서 뭐 그림이 시작됐다 이런 네. 말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예. 이제 병상인데요. 사실 마티스는 국대를 나오고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, 조수로. 예. 그런데 이제 맹장염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. 병원에 몇 달 동안 이제 누워서 지냈다고 하는데요.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마티스의 엄마가 뭐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렴 해서 그림 도구를 이제 사줬다고 해요. 그래서 마티스가 이제 누워서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아,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걸 직감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을 하게 돼서 뭐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티스가 그림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이제 왕성하게 작업을 해오다가 그 70대 초반에 암 수술을 하게 돼요. 우여곡절이 많았네요. 네. 그렇지만 또 좌절을 하지 않고 서서 그리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어떤 방식을 고안을 해냅니다. 누워서 그리기? 누워서? 엎드려서? 그럴 수도 있죠. 그런데 이제 그리기가 아니라 예. 그 세 번째 키워드, 그 종이 오리기, 컷아웃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법이에요. 오리기요? 네, 오리고 자르고. 그거 전혀 저는 생각지 못했던 그렇죠. 방향이라서. 네, 궁금하시죠? 예. 네,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.